안녕하세요. 저는 58기로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윤신우 변리사라고 하고요. 작년에는 제가 수습 변리사여서 강의를 못했다가 이제 올해부터 이제 변리사 스쿨에서 상표법 이제 담당으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첫 강의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 문제 어땠나요? 뭐 좀 쉬워 보일 수도 있는데 쓰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쓰기가. 네. 그래서 저는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상표법은 이제 민사소송법하고 특허법에 비해서 사안포섭이 너무너무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조금 공부 방법이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민사소송법은 논점 이제 어떻게 보면은 테트리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블록이 있어요. 블록들을 다 이제 모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외워놓은 거를 잘 조합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논점들을 캐치해갖고 딱딱딱딱 매치를 한 다음에 결론을 내는 거. 굉장히 공부 방법은 쉬운데 공부할 양이 많은 게 민소죠. 제가 상표법 강의를 하지만 민소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합격하실 때는. 2차 이제 시험은 민소 시험이라고 할 만큼 우리 시험은 민소를 이제 점수를 많이 주니까요. 65점 이상은 받으실 생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예. 뭐 이제 어떤 해는 좀 잘 주기도 하고 그러면 뭐 70점 이상도 많은데요. 그런 경우가 많진 않아요. 57하고 59회 정도는 이제 70점 이상이 좀 많았는데 그런 건 좀 예외적인 해들이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70점이 만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65점 이상은 받을 생각으로 공부를 하셔야 이제 합격을 수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수월하게. 예. 그러고 나서는 특허법입니다. 예, 특허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상표법이지만 이제 합격을 하시려면은 민소 다음에 특허를 조금 더 많이 하시는 게 맞아요. 상표가 공부량이 제일 적어요. 셋 중에는. 예, 선택이 더 적고, 그렇죠? 그래서 상표법은 효율적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공부량이 적은 만큼 이제 제가 잘 알려드리는 방향으로 공부하시면은 그래도 나름 괜찮은 점수를 획득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일단은 좀 우리 시험이 어디에서 이제 좀 출제가 되는지를 먼저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제 교수님들이 많이 들어오시죠. 우리 출제위원으로 교수님들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변리사분들도 출제위원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1, 2번을 교수님이 내시고 뭐 3, 4번을 변리사님이 내시고 이렇게 내시는 경우도 있고 뭐 교수님 이렇게 내시기도 하고요. 채점은 3명이 채점해요. 1, 2번을 3명이 채점해서 평균을 냈는데 그러니까 그 편차가 너무 크면 한 번 더 채점합니다. 각각의 편차가 너무 크면. 네. 3, 4번 뭐 이렇게 3명이 채점해갖고 편차가 너무 크면 한 번 더 채점하고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뭐 너무 크지 않으면은 그냥 그 평균 값으로 우리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나오는 건데, 교수님들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우리 시험에 관심이 없어요. 예. 우리는 되게 이제 판례도 열심히 보고 판례 문구 똑같이 외우려고 하고 뭐 이런 경향들이 있는데, 그리고 실제 채점할 때 대충 채점하십니다. 예. 요거를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막 16페이지, 18페이지, 뭐 20페이지까지 작성을 했는데 교수님은 뭐 3, 4분, 뭐 길어야 3, 4분이에요. 2, 3분 안에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제 채점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안에 우리가 좋은 답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디테일하게 이제 뭐랄까, 뭐 판례와 똑같은 문구로 아름답게 작성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키워드들이 들어가면 되는 거고 결론이 맞으면 되는 거고 논리가 명확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목차를 되게 강조합니다. 예. 그러니까 목차로 보여줘야 돼요. 특히 그리고 문제 소재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GS는 이제 뭐 어떤 경우는 문제 소재를 썼네, 뭐 결론을 한 줄 더 썼네, 뭐 이러면은 뭐 여기 0.5점, 여기 1점 이러면서 채점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채점 안 해요.
예, 통채점이에요, 통채점. 통채점이면은, 이거 잘 썼네? 그러면은 기준을 잡고 이거, 평균보다 잘 썼네? 그럼 몇 점 더 주고. 뭐 이런 식인 거죠. 예. 그래서 내가 이거를 다 알고 있다라는 거를 문제의 소재에서 좀 보여줘야 돼요. 예. 그래서 문제의 소재는, 좀 명확하게 이거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닌 한 내가 논점을 다 알고 있다라는 거를 문제의 소재에서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차는요, 제가 추구하는 방향은 문제를 풀이하는 느낌으로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갑, 을, 병 뭐 이런 게 나오면은 갑이 뭐 했는데 그게 뭐뭐한지 여부 이런 식으로. 예. 갑의 무슨 행위가 뭐 상표적 사용인지 여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기재하는 게 좋아요. 근데 뭐 좀 너무 러프한 목차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물론 이제 법학 답안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특허하고 상표는 조금 교수님들이 트렌디 하셔갖고 이제 사안을 풀이하는 거를 보셔요. 예, 논리를 보시기 때문에 좀 목차를 좀 사안을 푸는 느낌으로 앞으로 작성하시면은 고득점에 좀 가까워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공부를 4시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좀 주변에 많은 얘기를 그동안 들었었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들은 제가 그동안 좀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들었던 거를 이제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리는 거예요. 아, 이러면 좀 경험칙상 점수가 좀 높이 주더라. 이런 것들이 있어요. 명확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때는 이렇게 썼는데 또 좀 점수를 안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합격을 해야 되니까 그것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먼저 드린 자료 중에 이제 최신 대법원 판례 정리 자료 요거 보시면요. 요거 이제 제가 판례 특강에서 했던 자료인데요. 이제 처음에 보면은 최신 대법원 판례 목록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최근에 좀 판례가 선고가 많이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2022년에 선고된 게 지금 현재 기준으로 거의 3월 초 기준으로 이제 3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2021년에 4개였고 2020년에 15개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19년에 4개였고 18년에 10개네요. 그러면은 뭐 20년에 15개 18년에 10개 이게 이때가 많았는데 지금은 요즘에는 뭐 최신 판례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요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판례형 문제를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이 이제 볼게요. 다 보이시죠? 네. 판례 형 문제. 판례형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사례형 문제가 있고 뭐 단문형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정법 문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접근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판례형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최신 판례 이게 있고 요거는 전통 판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신 판례는 뭐 내가 최신이라는 거는 잡기 나름이겠죠. 한 뭐 5년, 6년 이렇게 잡으면 되는데 비교적 이제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제가 여기에 이제 최신 대법원 판례 목록이라고 드린 것들은 최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나름 최신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최신 판례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요. 요거는 이제 판례집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판례집. 제가 공부할 때 어떤 분은 56회로 합격하셨는데 기본서를 아예 안 보시고 판례집을 기본서로 아예 쓰신 분도 있을 정도로 우리 상표법은 판례집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 판례가. 그렇죠? 그래서 판례집으로 아예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요거는. 왜냐면 사실관계를 알아야 돼요. 사실관계. 57회 1번이 메트로시티 문제였는데 완전히 똑같이 나왔어요. 사실관계가.
사실관계를 읽어보지 않고 그냥 권리 소진에 대한 어떤 그 판결 요지만 외웠던 분들은 이게 뭐야 하면서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건가 아니면 변형이 된 건가 하면서 의심했을 거예요. 네. 변형됐으면 나 더 캐치해야 되니까 뭔가를. 그죠? 근데 그대로 나왔거든요. 심지어 우리가 이제 대법원에 이제 올릴 때 뭐 상고 이유 이래갖고 이제 나오잖아요. 권리 소진만 공부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이제 상고 이유 2점인가 몇 점에 이제 이게